안녕하세요. 한 주간의 ETF 시장 동향 전해드립니다. 저는 미래에셋증권 디지털 리서치팀 윤재홍 선임연구위원입니다. 지난주 시장 역시나 좋지 않았죠. 그래서 특징 ETF들 그리고 이제 시장 동향 좀 간략하게 한번 짚어보고 좀 우리가 좀 중점적으로 살펴봐야 될 ETF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징 ETF들 미국 반도체 그리고 미국 필수 소비재 섹터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미국 국채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죠. 그래서 미국 국채 그리고 장단기 금리차 부분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시장 동향 좀 간략하게 살펴볼 텐데 역시나 또 이제 미국발 경기 침체 우려가 좀 부각이 되고 있죠. 그러면서 주요 주식들, 주요 주가 지수라든가 섹터 산업들 전반적으로 좀 약세를 보였고요. 반면에 채권은 좀 상대적으로 좀 강세를 보였습니다. 자, 여기 이제 우측에 있는 이 네모칸이 이제 지난주 금요일 종가 기준으로 한 이제 주간 등락률 데이터인데 지금 이제 미국 S&P 500 같은 경우는 대략 한 4.1% 정도 그리고 기술주 위주의 미국 나스닥 100은 5.8% 정도 하락을 보였습니다. 자, 반면에 좀 가치주들이 많이 편입이 되어 있는 다우 티커로는 DIA 티커를 가진 ETF 같은 경우는 2.8% 정도 하락하는 데 그쳤었고요. 반면에 이제 채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금리 하락을 하면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떤 글로벌 채권이라든가 미국 채권 전반 같은 경우는 굉장히 높진 않지만 상승을 보였다라는 부분, 그리고 미국채 장기물 같은 경우도 1%대 상승을 보이면서 한 주를 마감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주요국 지수 ETF의 52주 고점 대비 하락률, 최근 1년 내에서 이제 고점을 찍고 고점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지난주 금요일까지 등락률이 어땠나를 좀 살펴봤는데 미국 S&P 500 같은 경우는 대략 한 4.4% 정도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접하고 있는 이 기술주들, 나스닥 100으로 대표되는 기술주가 이제 10.9% 정도 하락하는 등 이제 좀 기술주, 대형 기술주가 좀 하락을 하면서 시장 정말 많이 빠졌구나라고 좀 체감이 될 수도 있는데 S&P 500 전체로는 한 4.4% 정도 하락을 하는데 그쳤습니다. 자, 그리고 좀 한국이 조금 아쉽죠. 한국 코스피 100 그리고 코스닥 150 지금 14.6% 25.4% 정도. 그래서 지금 이제 대충 이제 모니터링하는 국가 내에서는 가장 이제 큰 폭의 하락률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게 한국 코스닥 150 지수고요. 이외에도 중국도 역시나 좀 좋진 않았습니다. 중국 본토 같은 경우도 고점 대비해서는 19% 정도,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도 지금 12% 정도 하락을 보였어요. 지금 최근에 하락에서 좀 상대적으로 좀 완만한 방어력을 좀 보이고 있는 게 여기 있는 유럽 그리고 인도입니다. 지금 특히나 인도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이 MSCI 인도 ETF 티커로는 이제 INDA 티커를 가진 ETF가 있는데 해당 ETF는 고점 대비해서 한 2.1% 정도밖에 하락하지 않았어요. 물론 이제 여러 가지 경기 침체 이슈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긴 하지만 여전히 글로벌 어떤 공급망 재편 어떤 수혜 그리고 어떤 이제 인구 자체가 굉장히 좀 폭발적으로 좀 증가하는 국가다 보니까 젊은 연령층이 증가를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방어력을 보였다라는 부분까지도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최근에 이제 시장들 조금 이제 최근 한 주간 좀 시장들 살펴보면 지난 8월이랑 굉장히 좀 유사하게 흘러가고 있구나라는 부분이 좀 느껴지고 있어요. 지난달 이제 7월 25일부터 8월 말까지 좀 주가 동향 S&P 500 기준을 살펴보게 되면 지금 한 차례 이제 훅 빠졌다가 그리고 이제 완만하게 좀 상승을 했죠. 역시나 이제 경제 지표가 가장 키 이슈였었는데 지금 이제 8월 1일 날 ISM 제조업 그리고 실업률 4.3%가 나왔어요. 실업률이 그렇게 나오면서 이게 미국이 경기 둔화를 넘어서 침체로 가는 거 아니냐라는 부분에 대한 우려가 좀 급격하게 부각이 되기 시작을 했죠. 그러면서 주가가 좀 급격하게 하락을 했었고요. 특히나 이제 8월 2일 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실업률이라든가 이런 것들 지표 나오면서 하락을 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나 이제 반등을 다시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역시나 이제 경제 지표 이슈들이 컸어요. 특히나 이제 8월 13일 같은 경우는 생산자 물가 PPI라고 불리는 이 생산자 물가 지수가 약간 성장률이 좀 상승률이 좀 둔화가 되는 모습 관찰이 됐었고요. 14일 날 소비자 물가 지수 CPI 같은 경우도 전망치에 부합을 했었죠. 그리고 15일 날 이제 소비 지표들이 전망치를 상회를 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 실업수당 청구까지도 전망치를 하회를 하면서 지표가 완만하게 올라온 모습 보였다라는 거. 그리고 초반에 이 부분 올라오는 데에서는 이제 미국 서비스업 지표들이 좀 생각보다 잘 나오면서 뒷받침이 됐다라는 부분까지도 좀 기억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시장의 내러티브, 어떤 시장이 이제 반응하는 어떤 스토리가 어떻게 보면 이제 과거에 이 부정적인 지표, 경제 지표가 나오면 금리 인하하겠네? 그럼 주가지수 올라가자. 이런 부분이었다라고 하게 되면 최근 들어서는 굉장히 급격하게 어떤 경기 침체 우려 부분을 반영을 하게 되면서 나쁜 경기 지표에서는 좀 지수 자체가 굉장히 나쁘게
반응하는 양상을 좀 보이고 있다라는 부분 좀 기억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최근에 발표했던 어떤 이제 해고자 지수라든가 이런 부분들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나오면서 역시나 이제 시장 역시도 하락을 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번 주나 뭐 다음 주까지 특히나 이제 이번 달 같은 경우는 이제 FOMC까지 예정이 좀 되어 있다 보니까 경제 지표들에 대해서는 좀 더 관심 가지고 면밀하게 지켜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이제 하락장 그리고 이제 지난 하락장 그리고 회복하는 구간에서 어떤 대형 그리고 성장 그리고 퀄리티 팩터가 가진 ETF들이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였다라는 점 부분도 좀 기억을 해보면 현 시점에서 좀 어떻게 대응을 할까라는 관점에서도 좀 같은 맥락에서 좀 대응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같은 맥락에서 좀 살펴볼 만한 ETF 두 가지를 좀 꼽아봤는데요. 우선 첫 번째는 이제 미국 반도체입니다. 미국 반도체 주가 좋지 않아요. 지금 고점 대비로는 23.6% 하락을 했습니다. 직전에 이제 8월 달에 이제 변동성장세 나오면서 최대 24.2%까지 하락을 했었는데 지난주 금요일자 기준으로 봤을 때는 최대 23.6%까지 하락을 했다. 그래서 직전 저점까지 거의 이제 접근을 한 상태다라는 부분 좀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조금 이제 우려되는 부분은 이제 자금 부분이에요. 물론 계속 이제 말씀드리지만 자금이 어떤 주가 방향에 대해서 선행한다라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다만 투자 심리라든가 이런 것도 좀 읽어보고 싶다라는 점에서 중요하게 좀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조금 이제 지난번이랑은 다른 양상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 그래서 지난 8월에 이제 주가가 하락하는 구간에서 자금이 굉장히 강하게 좀 유입이 됐다라고 하게 되면 이번 하락 구간에서는 자금이 조금 이제 지난주에 조금 이제 유출이 관찰이 됐다. 라는 부분 좀 짚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한 주 동안 이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이 14개 반도체 관련 ETF에서 9.3억 달러 정도 자금 유출이 있었어요. 물론 그 직전 주까지 올해 자금 유입이 한 102억 달러였다는 점을 감안하게 되면 정말 큰 폭의 자금, 드라마틱한 수준의 자금 유출이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긴 합니다. 다만 투자 심리가 조금 이제 엉클어졌다라는 부분은 좀 부인할 수가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최근에 이제 좀 반도체 관련된 부분들 좀 하락 왜 했을까라는 부분들 좀 짚어보면 결국에는 어떤 이제 전체적인 시장 심리에 대한 악화 부분 그리고 AI 투자 피크 관련된 부분들 좀 계속해서 좀 우려가 나오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어떤 글로벌 반도체 시장의 선행 지표라고 볼 수도 있는 한국 반도체 수출 증가율이 전년 동기 대비 수출 증가율이 조금은 좀 둔화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제 시장에서 조금 이제 의심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특히나 이제 대표 대장주 반도체 대장주인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이 반독점 조사 관련해서 좀 조사를 이게 이어지게 되면 좀 독점력을 좀 상실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들에 대한 우려가 좀 부각이 되고 있다라는 거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미국 반도체 계속해서 좀 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는 이유는 결국 이 실적 관련해서 크게 아직까지는 뭐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를 좀 찾아보기는 조금 힘들다라는 부분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한국 반도체 수출액 증가 같은 경우도 어떤 기저효과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감안을 해야 되겠지만 특히나 이제 8월에 이어서 이제 9월이 좀 사실 중요하긴 합니다. 9월 같은 경우는 어떤 다음 분기 계약들, 신규 계약들이 좀 이루어지는 달이다 보니까 수출액 증가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더 중요하게 작용할 것 같다라는 부분 좀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엔비디아 반독점 조사 관련해서는 정말 이 반독점 조사가 이 어떤 엔비디아의 어떤 독점력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라는 부분이었다라고 하게 되면 미국에 있는 반도체 기업들은 주가가 오히려 올라갔어야 되는 부분들이 사실이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업들까지도 미국의 인텔이라든가 이런 미국 기업들까지도 좀 주가가 하락했다라고 하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엔비디아의 독점력 훼손의 문제라기보다는 어떤 반도체 를 포함한 어떤 시장 전체에 대한 우려감 이런 것들이 좀 더 크게 작용했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실적이라든가 성장 이 두 가지를 좀 감안했을 때 미국 반도체는 계속해서 좀 관심 가지고 보자라는 부분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좀 더 이제 좀 방어적으로 좀 가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지금 보시는 이제 필수 소비재 섹터 쪽을 좀 살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필수 소비재 같은 경우는 자금 동향 조금 좋진 않았어요. 지금 최근 들어서 조금 이제 상승으로 돌아섰는데 여기 있는 이제 2024년 5월 부근 이제 피크 가장 많이 자금이 빠졌을 때 지금 이제 1월 이후로 좀 살펴봤을 때는 거의 20억 달러 넘는 자금이 빠졌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자금도 모두 지금 회복을 했다. 그래서 이제 지난주 기준으로 봤을 때 올해 들어서 자금은 순유입으로 좀 전환을 한 상태고요. 특히나 주가 역시도 아직까지는 좀 이제 방어력 있는 모습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에서 조금은 이제 방어력 있는 섹터를 찾겠다라고 했을 때는 좀 필수 소비재 섹터도 좀 관심 가지고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반도체 그리고 필수 소비재 섹터까지 좀 말씀을 드렸고요. 자, 넘어가서 이제 미국 국채 부분 조금 이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제 국내 쪽에서 투자 같은 것들 좀 계속해서 좀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고 특히나 지난주 미국 ETF 시장에 대한 카테고리별 좀 수급 동향을 봤을 때 1위는 이제 미국 대형주였습니다. 그리고 2위부터 5위까지는 모두 채권형이 또 차지를 했어요.
그래서 어떤 시장 자체에 대한 불안감이 좀 높아진 상태에서 금리가 좀 더 지표가 둔화돼서 빠질 것 같다라는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되다 보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 역시도 주간 단위로 19bp 넘게 하락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직전 저점까지 지금 근접을 한 상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 국채에 대한 투자 역시도 좀 증가를 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좀 있었던 이슈 중에 하나가 이 장단기 금리차 역전이 좀 드디어 해소가 됐다라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장단기 금리차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미국채 장기물인 10년물 금리 그리고 미국채 좀 단기물이라고 볼 수 있는 2년물 금리를 좀 비교를 해서 이 차이를 이제 장단기 금리차라고 얘기를 하고요. 일반적으로 아무래도 우리가 돈을 오래 빌려주면 금리를 좀 높게 받는 게 좀 일반적이다 보니까 장단기 금리차는 일반적으로 양수인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경기 둔화 우려라든가 이런 것들 굉장히 좀 부각이 되면서 이제 2022년 7월 이후에 지금 계속해서 역전 상태를 보였죠. 거의 역대급으로 가장 오랜 기간 동안 역전이 계속 이어져 왔었고요. 지난주에 드디어 이제 장단기 금리차가 플러스로 지금 돌아섰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장단기 금리차 그리고 지금 S&P 500, 검정색으로 나타나는 S&P 500을 좀 비교를 해보면 장단기 금리차가 지금 축소되는 구간에서 오히려 시장이 조금씩은 하락하는 모습 좀 보실 수가 있어요. 특히나 이런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보면 이제 경기 침체 신호로 일반적으로 좀 받아들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 좀 시장에서는 좀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구나라는 부분까지도 어떤 시장 동향 측면에서 좀 접근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미국 국채 동향 관련 조금 이제 말씀을 드려보면 여기 지금 보시는 차트는 이제 올해 들어서 2024년 1월 1일 이후로 미국 국채의 기간별 자금 순유입 추이를 좀 정리를 한 거예요. 지금 보시게 되면 이 검정색으로 나타내는 미국 국채 장기물에 가장 많은 자금 유입이 이루어졌었고요. 지금 회색선으로 나타나 있는 중기물 그리고 주황색선으로 나타나 있는 전반 그리고 맨 밑에 남색선으로 나타나 있는 단기물까지 전반적으로 자금 유입이 이루어지는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조금 이제 특이사항이 있었다라고 하게 되면 미국채 장기물에서 소폭 자금 유출이 있었고 반면에 어떤 미국채 중기물 그리고 단기물에는 자금 유입이 좀 더 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 좀 보실 수가 있는데 지금 결국 장기물에 대해서는 조금은 이제 가격 상승이 좀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조금 이제 차익실현 매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반영이 된 것으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제 미국채 전체적으로는 자금 유입이 전반적인 대응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중에서도 중기물, 단기물로 지금 유입이 이루어지고 있고 장기물에서는 조금 차익 실현 매물을 포함한 자금 유출이 좀 있었다라는 부분까지 같이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좀 국내 투자자분들의 어떤 해외 투자 동향 좀 살펴보게 되면 굉장히 좀 장기물 위주로 많이 접근을 하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 전체랑은 조금 이제 다르게 우리가 반응하고 있구나라는 부분까지도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어떤 좀 시장 좀 이제 불안한 모습들 그 사이에서 나타난 어떤 주식시장의 약세 그리고 채권시장 강세 부분들 좀 짚어봤고요. 특히나 이런 시장이 좀 불안하면 불안할수록 좀 더 이제 믿고 갈 만한 좀 더 크고 좀 성장률이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는 섹터라든가 산업을 위주로 좀 대응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반도체 좀 말씀을 드렸고 그 중에서 조금 이제 방어력 가진 섹터를 가지고 접근하겠다라고 할 때는 필수 소비재까지 넓혀서 좀 더 살펴보시면 좋겠다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이번 주 윤 선생 ETF 교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좀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윤 선생이었습니다.